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헬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전원을 한 것을 두고서 계속 뒷말이 많습니다. 특히 한 의사단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헬기 특혜 고발 예고 대한소아과 의사회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와 측근을 업무방해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이른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업무방해했다라며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고발 이후 스튜디오에서 한번 토론해 볼 텐데요. 먼저 고발하겠다는 이면택 회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부산대 외상센터는 서울대 외상센터보다 의료진이나 규모, 치료 경험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 이송을 요구를 한 건 일종의 정치인 패스트트랙이고 진료 세칙이고 부당한 특혜를 요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 병원은 업무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이 의사 단체가 집단 성명을 내며 이른바 이제 지역 의료 불신을 조장했다라는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다는 대목 잠시 후에 논의해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제 헬기를 타고 전원을 하는 것, 이른바 논리는 이건데요. 정말로 위중한 상황이라면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이 맞는데 헬기를 타고 노들섬에 내려서 다시 차를 타고 한참이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정도의 상태라면 사실은 긴급히 저 119 소방 헬기, 구급 헬기를 탈 이유가 없다라는 게 고발하겠다라는 의사단체의 입장입니다. 사설 구급차를 보통 일반인들은 타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을 다 본인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특혜고 정치인 패스트트랙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게요. 누가 결정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르면 헬기가 오는 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더 법적인 논리. 만약 이게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얘기 같으면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그럼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자가 이재명 대표 측이냐, 아니면 실제로 부산 소방대냐, 부산대 병원이냐, 이걸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헬기를 누가 불렀냐? 예, 내가 부르면 이재명 대표 측이 부른 건 아닙니까? 그럼 부른다고 다 대줍니까? 아, 부른다고 오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말하자면 의전서열 8이다. 홍준표 시장 말처럼. 네. 그럼 그 국가의 어떤 고위직의 경우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해줄 수 있다는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존재한다면 자기네들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헬기를 대했을 거 아닙니까? 예. 다만 행안위 보건복지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옆에서 이렇게 부산 소방서장이나 예. 뭐 전화해서 빨리 했을 때 그러면 예컨대 과거에 원자력 관련해서 산자부 직원이 뭘 자료를 폐기했을 때 전적으로 그러면 그 폐기한 비서관만의 문제입니까? 산자부 직원은 전혀 모해한 것이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들다면. 예, 만약에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만약 법적으로 월권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업무방해죄라든지 그러면 검토를 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예. 그런 부분이 저는 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의사단체 주장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헬기를 타고 노들섬으로 가는 동안 정말 이 부산 지역에서 헬기로 이송해야 할 긴급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들은 그 헬기를 못 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문제의 대상자가 헬기를 대고 안 대고를 생각하는 사람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좀 뭐랄까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혹은 정책의 총괄 수장으로서의 매우 수준 낮은 의사결정이라고 칩시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야당 대표가 얘기하면 아무 헬기나 대주는 것이 맞냐. 그런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공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에서 전혀 어떤 뭐 고발 대상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그러면 그 누구나 뭐 대통령실 인용해서 헬기 불러 그러면
각오하는 것이 맞느냐, 그 사람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성치훈 부의장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사가 환자를 고발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도의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담당 의사는 아닙니다만. 예, 그렇죠. 뭐 담당 의사도 아닌데 심지어. 근데 업무방해 지금 논리를 들어보면 부산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서울까지 갔기 때문에 또 서울대병원에 대한 그 업무방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가는데 예. 그러면은 부산 지역에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얘기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SRT 타고 다 서울로 와서 병원 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업무 방해냐,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분 지금 발언하신 거 저도 정치적 패스트 트랙 이 발언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의사분이 여의도 사투리를 쓰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터 의사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집단이 됐고 정치적 발언을 하고 계신지 참 의문스럽고요. 다만 저는 저런 발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런 주장에 대해서 또 우리 당에서는 좀 잘못된 대응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부산대 병원에 대한 공격, 또 저런 의사에 대한 개인적 공격, 뭐 신상을 턴다든가 이런 식의 공격은 저들이 하는 유치한 행위와 똑같은 행위라고 보거든요. 아, 이 저는 부산대병원을 공격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대 병원에서 뭐 입장을 달리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뭐 진술을 하니까 또 부산대 의사가 개인적으로 나는 반대했지만 뭐 민주당이 억지를 부려서 갔다는 식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니까 그 의사에 대한 개인 신상을 뭐 턴다던가 아. 이런 식의 공격은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부산대 그 반대한 의사분은 의료적 소신에 따라서 우리가 잘 치료할 수 있고 부상이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 그쵸? 이 대표가 서울로 가는 걸 반대하고 여기서 수술합시다라고 그냥 의료적 소신을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발언도 사실 그 부산대에서도 의사가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 의사분들께서 아마 논의를 하시고 그래도 가자는 의견도, 가도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가자, 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겠죠.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마치 모두가 반대했지만 갔다라는 식으로 말한 건 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발언에 대해서 그분의 뭐 이력을 막 신상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지금 헬기를 보냈냐, 이게 특혜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사건이 왜 발생했냐를 추적해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너 우리 편 아니야? 그럼 신상 털고 공격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 이 사건에서 또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문화를 좀 우리가 좀 성숙하게 대응을 해야지 상대방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유치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반응 정도가 용인할 만하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부산시대 뭐라고 했냐면 헬기를 부르고 뭐 서울대로 간 거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지방의료 체계가 지금 뭐 위기라고 하는데 혹시 심화될까 우려스럽다. 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매우 용인할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정도의 반응까지만 보이는 것이 적절하고 민주당도 대응도 그 정도의 좀 품격 있는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은 가능한 대목이지만 업무방해 고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네. 의견인데, 자, 그러면 기왕 말이 나왔으니 궁금한 게 있는데 정익준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사람이 헬기를 부른다고 헬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 정말 헬기가 요구되는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제 헬기가 지금까지는 투입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왕 이제 논란이 됐으니 뭐 업무방해 아니냐의 법적 논란 가기 전에 그 전 단계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헬기를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정말 이게 과연 응급할 정도로 헬기가 이재명 전 대표를 태우고 서울로 이송할 만한 그런 사안이냐와 관련된 시스템과 프로토콜과 관련된 논란부터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기사를 종합해 보니까 네. 이거를 부른 사람은 천준호 그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그 부산대병원 의사를 서울대병원 의사하고 연결시켜 줘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헬기를 부른 사람은 서울대병원 의사래요. 서울대병원 의사가 소방청에 전화해가지고 헬기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방청에서 부산 본부에다가 이야기했고, 부산 본부에서 헬기가 부산에 딱 2대밖에 없거든요. 119 응급 헬기가. 그중에 한 대를 갖다가 쓰자 해가지고 이제 헬기가 날아간 건데, 저는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때 의사가 환자를 고발했다라고 하면은 주치의가 자기가 봤던 환자를 고발한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의사 자격을 가진 제3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고발한 거죠.
건데 이게 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범부처, 그러니까 부처가 여러 부처가 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닥터 헬기는 어디서 갖고 있느냐?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고요. 119 응급의료 헬기는 어디서 갖고 있느냐? 소방청에서 갖고 있고요. 뭐 산림청에도 헬기가 있고 국방부에도 헬기가 있고 경찰청에도 헬기가 있는데 이런 범부처의 응급의료 헬기 관련한 공통 규정에 보면은 헬기 이송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상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만 이런 헬기를 갖다가 이용할 수가 있는가? 전국에 119 헬기가 29대밖에 없고 부산에는 2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통상이나 2개 이상의 긴 뼈가 골절되거나 척추가 손상되거나 사지가 마비되거나 사지가 절단되거나 골반이 골절되거나 두개골이 개방성으로 골절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헬기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 1.4cm 자상이라고 해도 이 1.4cm 자상 가지고 헬기 이 규정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방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업무방해죄는 뭐냐면은 자,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은 이제 소방 헬기 운영 규정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소방 헬기를 탈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방해는 뭐냐면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게 업무방해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서울대병원이나 소방청이나 이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하니까 그 위반된다고 하는 규정을 누가 아느냐. 아까 이야기한 무슨 의사회 회장이 이 규정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규정이 있는데 왜 헬기가 떴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뜬 게 아니고 어떤 이상한 힘에 의해서 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니까 한번 속 시원히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가 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이것의 법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산 소방청장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네네. 김용주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천준호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우리가 안 불렀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업무방해가 됐느냐. 첫 번째, 부산대에 업무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대에서는 수수 준비 다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 서울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산대 병원에서 뭘 받았냐면 동의서를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료중재원에서 이런저런 것들 많이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전원하다가 갑자기 이상이 팍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서울대 병원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빡빡 우기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부산대 병원 블레임하고 부산대 병원을 비난하면서 책임지라고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은 수술할 수가 없어요. 왜 수술할 수가 없느냐?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 수술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뭐 대구 가는 겁니까? 부산에서 뭐 저기 뭐 그 근방에 김해 가는 겁니까?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잖아요. 헬기 타는 시간만 해도 1시간, 2시간 가까이 되고 내려가지고 또 구급차 타고 또 서울대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1.4cm 자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당신네들이 책임지라고 사인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산대병원의 업무를 갖다가 위반했죠. 그다음에 그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대병원은 24시간 이게 수술방에 꽉 차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수술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서울대 병원의 업무도 방해된 것이 아닌가. 그다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원래 헬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가지고 엄격하게 떠야 되는데 압력에 의해가지고 헬기를 갖다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가 위반된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소방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헬기 전원을 두고 두 분의 우리 또 성춘 부의장과 정혁진 변호사의 두 분의 다른 의견도 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기자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취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에 뭐 부산이나 충청 등지에서 나도 서울로 전원시켜달라, 헬기 불러달라라는 요청이 저희가 취재한 것만 20건이 넘게 발생했다. 이런 기사도 저희가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공평의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네. 것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가장 바라지 않았던 또는 뜻하지 않은 지금 난제를 만난 격이 돼버렸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당 대표가 야당 대표 아니었더라면 헬기를 탈 수 있었을까? 국회의원이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소방청장이 지시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죠. 일반인이. 그러니까 두 번째, 헬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가량 걸립니다. 2시간 동안 가는데 소방청 이야기로는 뭐
호흡기, 인공호흡기 같은 거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헬기를 타봤지만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렇죠. 흔들리는 헬기를 2시간 동안 타고 아무 조치하지 않고 가더라도 별 이상이 없을 정도였다 한다면은 지금 부산에서 저기 119 구급차로 가면 서울까지 속도 한 3시간이면 갑니다. 굳이 헬기에 불릴 이유가 있었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친 이제 이 문제 핵심은 사실은 정치 테러입니다. 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민감한 공정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화두가 때문에 되는 이렇게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기회에 소방청의 문제, 예. 그다음에 우리 의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특히 예. 정청래 의원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을 다치는 그런 부상인데 서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암묵적인 생각 속에는 지방 의료를 약간 한 수 아래로 보는 그런 사고가 깔린 거예요. 잘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렇죠. 잘하는데 그럼 부산에서 이제 부산대 병원의 응급실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 권역별 응급센터가 있는데 최고 수준은 그걸 일단 한 수 아래로 보고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의 빅5로 가야 된다. 이런 사고의 틀이 있었다는 것이 예.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문제는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지방으로 살리자, 지방 살리자 이야기를 안 했더라면 뭐 할 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기껏 해와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그냥 사건 터지니까 본심이 드러난 거죠. 게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자체가 공정함과 문제, 공평의 문제로 가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선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했을 거예요. 솔직히 이제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이런 걸 묻히게 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좀 안타깝게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출신 안영환 전 의원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게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정치 혐오와 정치 테러와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그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논란도 저희가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덮어놓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후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공정이라는 화두, 국민들에게 민감한 그 감정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분명 부산 의사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인 의사들이 반발하는 데에는 그 의사들이 모두 다 정치적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확실히 이 소방에 말빨이 먹히려면 직접 전화하지 말고 소방청장을 통해서 전화하는 게 확실하군요. 옛날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전화했는데도 안 먹혔잖아요. 김문수인데 해도 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청장을 통해서 가야 헬기가 오든 뭐가 오든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국회라고 하는 부분이 국회가 뭐 예산도 갖고 있고 상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해서 국회 뭐 당대표실이나 전화를 하면 이게 프로토콜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온정주의가 있고 또 다급하게 가족들이 요청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발 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정의 잣대로 본다라면 우선 당대표를 비롯해 당대표실이 법적으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법상 안에서 가능한 일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대응하는 기관에서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